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3절 문화관광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문화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지난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했고,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게, 문화관광의 개요 해가지고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문화관광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여행을 자발적으로 가죠.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심리적 실체로서 인간이,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만남에서부터, 즉, 이런, 장치들만 있으면 사람들로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떠날 수가 있고 대부분 의례적으로 일어나게끔 된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만남, 그죠? 우리 여행은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만남이 즉 하나의 사회 문화 현상의 하나입니다. 사회 문화 현상의 하나이고 또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관광은 우리가 예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심리적 실체, 그리고 인간을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탈출시키기 위한 일종의 현대적 의례다. 즉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탈출시킨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하면 스트레스 풀러 가자, 아니면 웰빙 하러 가자 해서 여행을 떠난다. 이 여행을 떠나고 관광을 하는 것은 여행과 관광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 현재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또 멀거나 가깝건 또는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이런 지속적인 문화 교류가 있었다. 그게 공식이든 아니면 비공식이든 이런 식으로 문화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문화 관광이라고 이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서민들 있는 사람은 배낭여행을 안 가겠죠. 있는 사람은 배낭여행을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 타고 이렇게 슝 날아가겠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배낭여행을 가는 것 그리고 희노애락이나 미풍양속, 농경사회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를 잘 보여줄 수가 있다. 그것을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화 관광에 대한 개념입니다. 문화 관광에 대한 개념은 이렇다. 안종구 세계관광기구 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죠? 유적과 유물, 그리고 전통 공예, 예술 등이 보존되거나 서며 있는 지역 또는 사람, 매 풍요로웠던 과거에 초점을 두고 관광하는 행위. 이거는 전통 문화만을 문화 관광의 대상으로 보았다. 근데 세계관광기구에서는 어떻게 부르냐? 1985년 세계관광기구에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연구관광, 무대, 예술, 문화여행, 축제, 그리고 문화적 행사, 역사적 장소, 유적, 그리고 자연과 민속 예술 등등의 모든 것들을 문화로 봤습니다. 그리고 되게 크게 보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관광기구에서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문화적 동기를 가지고 전통, 현대, 문양 이렇게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SIT 일종이다. SIT 일종은
특수목적 관광이죠. 특수목적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82페이지 우리에서 11번째 줄을 보시면 문화관광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있죠. 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 등 보존되거나 스며있는 지역, 과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행위, 그 밑에 보시면 문화관광은 다른 지방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동시에 그 고장의 문물의 참뜻을 의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문화관광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가? 문화관광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의 구성 요소. 자, 바람직한 관광은 단순히 교통, 호텔과 같은 시설을 확보한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전통 생활 양식을 유지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줌으로써 독특한 국민적 풍미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그 목적지, 내가 갔었던 목적지에 대해서 선택했던 방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순수한 맛, 그리고 민족적 특성, 특질, 기본적인 원형 그대로를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있다.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민속 문화와 관광, 그리고 대중문화와 관광, 세 번째 기타 문화 요소와 관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84페이지 그 첫 번째 민속문화와 관광 보면 민속문화유산, 그리고 민속문화, 기청문화, 민족풍습 등 혼합된 개념을 가지고 민속은 민간들 사이에 이어져 내려온다는 소리죠. 전성되어 내려와서 생활 풍습과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일상생활 문화를 밑바탕으로 하고 새로운 문화가 발휘될 수 있는 양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28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 있죠. 민속문화. 자, 그러면 이 민속문화는 어떻게 왔을까? 대부분의 민속문화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성을 반영하고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민족 문화생활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그래서 민속은 민중들의 사고와 언어, 행동의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가치를 보면 그 첫 번째, 그죠? 민속 문화는 독자적인 민족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 민속 문화는 상호 교류적 성격이 강하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어느 나라나 지배청 그리고 피지배청 이렇게 상류층 문화와 민간 이런 문화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들을 꾸준히 우리로 치면 그죠? 궁중, 옛날에 왕들의 문화, 궁중 문화, 양반 문화, 농민 문화 등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연결되어서 변화해 오고 있다. 세 번째, 각 시기별로 차이를 보여준다. 각 시기별로. 이거는 왜 차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느냐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변화에 따라 문화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공동체 문화이다. 공동체. 자, 우리는 문화를 생산하는데 수용자와 공동체, 각 개인이 창작을 한다 이래가지고 문화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저희는 공동체, 즉 조금 더 들어가면 품앗이 문화 있죠.
옛날에 어느 집에 뭘 한다. 이 품앗이 문화는 여름에 김장 담을 때, 겨울에 김장 담을 때 오늘 어느 집에 김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집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문화에서 다음 우리는 생산 문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생산 문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민속 문화는 생산의 풍요, 즉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생활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농경생활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우리가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휴머니즘, 토테미즘, 산에 가면 도시 입구나 또는 시골 어귀에 가면 큰 나무 100년, 200년 된 나무에 좀 우리는 좀 영험한 효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조금씩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웅장하게 생긴 바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마을 어귀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쉽게 보고 하지는 않는다. 조금 더 우리가 뭔가 모르게 경건하게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농민이지만은 어민들은 풍요를 기원하고, 그죠? 수공업자들은 사건 사고가 또는 기계가 고장나지 않게끔 하는 이런 것들로서 이루어진다. 결국은 우리 민속 문화가 민속 공예품과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민속놀이, 의식주, 민간신앙, 명절, 생활풍습 등 민속예술을 우리 무형문화재로서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금 더 보시면 우리의 시골집 가면 대부분 빨간 지붕, 파란 지붕 이렇게 다 획일화가 되어 있죠. 획일화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민속문화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획일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중문화와 관광. 자, 대중문화와 관광 두 번째를 보시면 인간 사회에서 그 나름대로 문화가 있으면 사람들은 문화를 향유하면서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8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정도에 보시면 우측편을 보시면 그죠? 대중문화가 현대사회의 중심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그죠? 신문, 잡지, 라디오, TV, 영화, 이런 대중매체, 그런 매스미디어의 새로운 정보들을 신속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즉 과학기술이 발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중문화는 산업화, 도시화, 이런 현대성, 도시성, 인간 소외 이런 특성들로서 구비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올드한 세대다 뭐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세대라는 이런 문화들이 떠오른 새로운 신세대 문화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신세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설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이 시점에서 신세대의 정확한 개념을 잡기는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80년대 후반부터 소비문화 중심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 책보다 TV, 컴퓨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들을 신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져오게끔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밥보다 인스턴트 식품, 피자, 햄버거 즉 이런 것들에 더 열광하는 세대로서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구세대와 구분되는 신세대의 특성에 있어서 관광활동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죠.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신세대 젊은 친구들은 뭐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액티비티한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이런 레저 스포츠, 해양 스포츠 등등을 요구하게 되고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세대들이 우리 대중문화에 있어가지고 관광 활동도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구세대와 신세대 속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죠. 연결이. 이 신세대와 구세대가 따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근슬쩍 융화가 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들을 이해하고 볼 수가 있다. 자, 다음은 그 세 번째 기타 문화 요소와 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기타 요소와 관광에서는 뭐냐면 한민족, 우리 단일민족, 이전에는 단일민족인데 이제 다민족 국가죠. 한민족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문화, 그죠? 표현물, 여행자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제공해야 한다. 당연하죠. 이 강력한 매력물들을 보여줘요. 뭔가 관광지에 볼 게 있어야 가지 볼 게 없으면 안 갑니다. 그게 예술, 음악, 건축물 또는 공학적인 업적물이나 수많은 매력적인 관광 매력물들을 이야기를 한다. 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술, 그죠? 회화, 조각, 서예, 건축물 이런 조경과 같은 문화 매체들도 여행자들에게 큰 중요한 동기가 된다. 나는 예술에 관심 없어. 본인만 관심이 없는 거지 여러 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럼 다음은 음악과 무용. 음악과 무용은 한 지역의 음악과 그와 관련된 자원으로서 춤, 여행, 그죠? 우리가 뭐 브라질 하면 삼바, 그죠? 삼바 춤, 하와이, 멕시코, 뭐 미크로네시안 훌라 춤이라든지 이렇게 출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 그리고 뭐 독일 소프라노나 테너, 알토 이런 것들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공품, 그죠? 수공예 품. 이 수공예 품들은 우리가 흔히 기념품 가게에서 팝니다. 토산품 가게나 관광상품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공품들은 현지인들이 손으로 제작을 합니다. 손으로 제작하는데 우리가 조금 많이 딸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서 수공품을 샀을 때 뭔가 매력적이고 뭔가 필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수공품을 살 수 있게끔 무엇을 관광객들에게 줬냐는 거죠. 그 관광객들에게 어떠한 이벤트성으로서 제공되는 것은 주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손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사라, 구매하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사업, 그죠? 많은 여행자들이 어떤 지역에 있어서 사업차 가기도 하고, 그죠? 산업차 가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같은 경제, 이런 것들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매력성, 청결함, 친절, 다양성 이런 것들로서 중요한 요소들로서 볼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농사, 그죠? 가축 농사, 젖속 이르기 농작물, 포도원, 포도주 생산, 신선한 과일의 야채류, 뭐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를 보여주는 이 농사들도 있다. 농사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다. 자, 그리고 교육기관, 그죠? 대학교의 교정,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큰 매력 요소다. 이거 학교가 특히 미국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 대 같은 대학은 엄청 넓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의 한 2배, 3배 정도 되는 이런 학교 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조금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호주, 캐나다 그보다 좀 더 떨어지면 뭐 필리핀 이런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뭐냐? 문화 작품과 언어는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책, 잡지나 뭐 신문, 기타 인쇄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특히 이런 거죠. 우리가 관광지에 갔을 때 브로셔, 그죠? 정보지 이런 것들로서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매체로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매체로서. 자, 다음은 여덟 번째, 과학 문물. 뭐 딱히 더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 뭐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이런 과학 문물들은 뭐냐면 전체 박물관이나 다음에 뭐 과학박물관, 산업박물관, 천문대, 원자력 발전소, 우주개발센터, 그리고 뭐 동식물원 등에서 있는 것들, 수족관이나 나이스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홉 번째, 정부 조직 제도. 그죠? 이거는 정부 조직과 제도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흥미거리가 될 수도 있고 불편한 거리가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뭔가 관광객들 주변에 뭐 침을 뱉는다, 담배꽁초를 버린다, 벌금이 얼마다, 싱가포르, 그죠? 이런 식으로 뭐 그 나라의 조직과 제도에 대해서 또 어떤 나라에서는 유하게 갈 수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또 좀 다르게 빡세게 갈 수가 있다. 다, 열 번째 종교입니다. 그죠? 종교. 지금은 이제 종교가 하나의 순례,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사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매년 6, 7월쯤 되면 또 8월쯤 되면, 종교 순례를 간다, 그리고 참배한다, 성지 순례를 간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이나, 그죠? 로마 가톨릭, 멕시코,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도 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식음료, 먹고 마시는 거. 당연하죠.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국적인 맛을 느껴보려고 한다. 이국적인 맛을 느껴보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역사. 그죠? 한 지역의 문화유산이라든지 그 지역의 역사에 남는 가치로 표현된 것.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이런 것들 경주의 첨성대, 남대문, 동대문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유산으로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죠.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은 세 번째. 문화관광 의의와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0페이지에 보시면, 자, 문화관광 의의는 그죠? 지역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관광지에 갔을 때 그 관광지를 설명해 준 가이드가 있고 또 어떠한 지역에서 뭐 특수한 절을 탐방했을 때 절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업체와 조인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결국은 뭐냐면 관광산업이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런 사람과 또 어떤 특정 종교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성 문제를 동시에 문화관광이니까 계절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세계 각국은 더 문화지향적 관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 지역 문화 개발과 그에 따른 문화 관광, 그죠? 지역 문화를 우리 이 지역 한 예를 들어보죠. 이 관광지 지역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다. 그럼 이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방 재원을 정대해 가지고 이런 문화를 불교의 차 문화를 키울 수도 있고 가톨릭의 또 어떤 신부님이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로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도시는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그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준다. 우리 지역에 애정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애정과 자부심이 있다가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아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문화관광자원은 문화예술을 진흥시킨다.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고 그 네 번째 관광 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두 가지 문화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범위를 확대시키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의의 범위죠. 의의 범위인데 의의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곳에 우리 지역에 자전거 길이 있다.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유람선이 다니고 아주 공기가 좋은 곳 그리고 레저 또는 육지에서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관광객들이 즐비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것과 어우러져 내려오는 생활 양식들 이런 것들로서 볼 수 있다. 결국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활 양식이나 이런 예술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문학 작품 이런 것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지역 주민들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 사고나 생활 양식 그리고 일반 대중문화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관광의 범위는 최근에는 과거의 문화관광 범위에 취급되지 않았던 즉 대중음악, 그죠? 설치 디자인, 이런 디자인, 설치 미술 같은 거, 대중음악,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한다든지 설치 미술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하나의 문화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과 대중이라는 의미가 그 자체로 분류가 되어서 여러 버스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문화가 있는 저녁
또는 뭐 문화가 있는 것, 문화로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범위입니다. 이 범위는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은 문화가 발전함으로써 문화가 관광객의 소비를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문화 창조가 되어서 있을 때 여기에서 어떠한 뭐 매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나왔을 때 하나 구매할 수 있고, 여기에 나와서 자 여기에서 뭐 공연을 보여주고 기분이 좋고 기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기부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 세 가지 관광 문화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관광 문화는 꽤 지금 많기 때문에 요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안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문화 관광의 2장이죠. 3장 문화 관광의 개요를 한 번 더 썸머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관광의 개념 해가지고 나오죠. 즉 사람과 사람의 직접 만남이고 사회 문화 현상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화관광에 대한 개념, 안종구 세계관광기구 1985년 세계관광기구에서는 뭐라고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1999년 한국관광공사가 정의를 내리기를 문화적 동기를 가지고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자극적으로 체험하는 SIT 일종이다. SIT, 그죠? 특수 목적 관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IT 원어 아시죠? 스페셜, 그죠? 스페셜 SIT, 스페셜 특수한, 그죠? 뭐 T tourism. I를 제가 안 하는 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SIT는 앞으로 꽤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니까 이 SIT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84페이지 두 번째 문화관광의 구성요소, 그 첫 번째 가로 열고,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민속 문화관광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중문화와 관광이 있고, 세 번째 기타 문화 요소와 관광으로 나누는데 그 마지막이 12번째까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관광의 의의와 범위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의의고, 그 다음 범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세 가지 관광 문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화 관광은 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빨라지면 쪽지 보내주세요. 말이 빠르다든지, 제가 또 지금 조금 흥분을 하면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가능하면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